오늘은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재밌게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시점에 그 시대적 상황하고 좀 맞물리는 그런 책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책은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쓴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칼 세이건 하면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분이 쓴 책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분이 1934년생인데 코스모스는 미국에서 1980년에 출간을 했어요. 96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책은 95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쓴 생전에 나온 마지막 출간 저서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학 정신, 합리적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합리적 정신이 아니고 과학적 태도가 아니고 주술과 악령, 미신에 사로잡힌 원시적 세계를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 지적을 하는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좀 떠오르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제가 지금보다 나이가 굉장히 어릴 때죠.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 선거제를 한 다음에 제 기억에는 첫 번째 민선시장이었을 거예요. 고 조순 서울시장이 있었거든요. 서울 포청천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평가가 좋았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그 정치 무대에 나오기 전에 먼저 서울대 경제학과의 그 교수셨는데, 그 당시 교수로서도 그렇고 교육자로서도 그렇고 또 학자로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분이었어요. 좌우 진영을 넘어서가지고 아주 학문적 수준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순의 경제 원론이라는 책은 그 경제학과에 들어가게 되면 꼭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대학의 교과서로 다뤄질 정도로 그런 좋은 책이었다고 평가를 받은 책이었는데, 이분이 서울시장에 나오시게 될 때 고 김대중 대통령의 천거로 민주당 후보로 정치에 나왔는데, 서울시장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97년 대통령 선거에 김대중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그 선거에서 그 당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독자적인 출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청거했던 사람을 경쟁자로서 뛰쳐나와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더라도 그 정치적인 세력이라고 하는 게 조순 시장이 그렇게 세력이 높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를 천거한 사람을 경쟁으로서 배반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모습이 참 의아하기도 했고, 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굉장히 그 퍼센테이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분이 완주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대통령 선거에서 졌고 그때 IMF도 터지고 하면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이제 당선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신문 기사에서 봤나? 인터뷰하는 거에서 봤는데 그 우스갯소리인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했냐 그랬더니 점을 봤더니 무조건 당선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기억에 인상에 남아요. 그때 실수를 금치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좋은 경제학 책을 쓰시는 경제학자고,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합리성에 근거해가지고 훈련받고 그렇게 평생을 합리적인 훈련을 받고 그걸 통해 강의하고 책도 쓰시고 했던 분이 가장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는 주술에 의거해서 그렇게 맹목적인 뭔가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객관적 정황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의아하더라고요. 근데 정치인들 선거 때 보면은 점쟁이 집이 완전히 북스통이라는 얘기는 지금도 하잖아요. 이번에 계엄 사태가 나면서 또 그 얘기가 자꾸 나오지만, 대통령과 이 대통령 내외의 김건희 씨, 또 경제부총리 했던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주술에 많이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런 걸 물어보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만, 공적 책임을 진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청와대 이전도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토론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밀어붙였는지 무리하게 늘 의문이었는데, 그것도 그런 주술에 의한 거라는 그런 정황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고, 그리고 이런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의 첨단 시대에 AI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주술적 사고에 젖어서 중요한 어떤 결정들을 하고,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이렇게 점에 의지해가지고 뭔가를 물어보는 아이러니한 시대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 제가 칼 세이건의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라는 책을 추천해보게 됐어요. 자, 칼 세이건의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의 인생의 그 마지막
지점에 쓴 책이에요. 본문 630페이지나 될 정도로 이게 작지 않은 분량인데, 탁월한 과학자이자 과학 저술가가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며 과학적 저술가로서 어떤 식의 책무감을 가지고 자기가 공부했고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사람의 어떤 신념 같은 게 잘 드러나는데, 이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과학자는 뛰어난 민주주의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책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서 이 과학과 과학이 아닌 것, 혹은 과학을 표방하고 있지만 인간의 지성을 마비시키는 이런 주술이라든가 미신이라든가 유사과학이라든가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런 어떤 신념이나 믿음들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것을 구분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지식 이전에 그런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른 인간의 각고의 고투, 노력이 있는데, 그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작은 사실도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문화에, 모든 시대에 두루 통할 수 있는 그런 보편성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합리적 체계를 설명하라고 하는 게 과학이고, 그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그 각고의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과학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태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어떤 형태의 그 검증이라고 하는 건 몇 세기에 걸쳐가지고 검증을 할 정도로 그 굉장히 노력을 많이 들고 공이 많이 결과하지만, 그런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언제나 반증 가능성, 작은 단 하나의 사례에 의해서도 그 오랫동안에 쌓아놓았던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하는 것들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린 태도, 이게 핵심이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은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만 통하고 어떤 집단에게만 통하고 어떤 문화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통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 있는 그 대화와 토론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거기에 더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이제 만들어내고, 그것을 수용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언제든지 더 설득력 있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민주주의나 칼 세건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과학적 태도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비슷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오히려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과학적 태도, 합리적 태도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 훨씬 더 퇴행했다고 보는 게 칼 세이건의 얘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과학적 사실과 같은 굉장히 분명하고 합리적인, 보편적으로 설득 가능한 논리를 우리가 검증하고 만들어내고 규정할 수 있으려고 하면 거기에 너무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비합리적인 얘기들, 주술이라든가 미신이라든가 유사 종교와 같은 그런 얘기들은 그럴싸한 얘기를 하지만 검증되지도 않고, 검증에도 검증될 수도 없는 얘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을 훨씬 현혹하고 이렇게 속이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오히려 반지성주의가 팽배하고 이 과학 세계라고 불리는, 민주주의 세계라고 불리는 이런 현대사회를 오히려 좀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 칼 세이건의 얘기입니다. 또 이런 그 미신적인 것, 주술적인 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잘 이렇게 봐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듣고 싶은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의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이라고 하는 것 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거기에 투사해서 그걸 섞어가지고 사실과 사실 아닌 것, 어떤 이야기와 자기 욕망을 섞어서 그것을 구분되지 않게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얘기가 유통이 된다. 근데 그게 우리의 사적인 세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점점점 퍼지면서 중요한 결정들,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도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특히 현대에는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미신적이고 주술적이고 비합리적인 반지성주의의 근거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사회적인 불안이라든가 정치적인 공포, 두려움 같은 것들을 유발시키면서 현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게 이 칼 세이건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시점에 굉장히 이제 유효 사회뿐만 아니라 문명이 가지고 있는 상황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데에도 너무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고, 엄청나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쓴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과학자가 글을 잘 쓸 수가 없어요. 단순히 과학 저술가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인문학자라고 저는 이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을 보는데, 코스모스라는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좋은 책이 있다. 이 책은 평생을 두고 보관하고 계속 읽을 수 있는 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